자, 이렇게 되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는 일반고에 가서 대학 가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연쌤입니다. 여러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 사항은 2009년생, 즉 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개편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첫 번째로 고등학교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의 원문을 보면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5등급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쉽죠? 자, 여기 보시면 현행 9등급제는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이렇게 쭉쭉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편된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가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24%가 2등급, 그리고 중간에 있는 32%가 3등급, 나머지 4, 5등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상위 4%를 해야 1등급을 받는데 이제 상위 10%만 해도 1등급을 받습니다. 원래 거의 2등급에 가까운 애들도 이제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상위 누적 23% 안에 들어야 3등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누적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는 일반고에 가서 내신 따서 교과로 대학 가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애들이 상위 4% 안에 들어서 1등급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제 1등급이 10%로 확대가 되면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기존에 내신 1.8 정도 나왔던 학생들도 이제는 1.0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과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이 급상승해서 교과 전형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교과 전형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내신 숫자 외의 것들을 보고 싶어 하겠죠. 현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추가로 본다거나 다른 장치들을 통해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싶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따기만 쉬운 학교로 가서 대학을 가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개편되면 10년 전에 특목자사가 대학을 잘 보내던 시절과 흡사하게 회귀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목고에서 내신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상위 12%에서 2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신이 개편되면 상위 34%까지는 2등급을 주니까 현 3등급 때들이 다 2등급 초반으로 내신이 좋게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4등급 때도 2등급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특목자사의 단점이었던 내신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다가 극복이 되면서 좋은 생활기록부까지 곁들여진다면 아무래도 입시하기가 기존에 비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유리한 정도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잘하는 영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월해진 정도가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기존에 비해 조금 더 몰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형 수능 체계로 완전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 선택 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시험을 응시하고 사회과학도 통합 응시를 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국어도 화작 언매 중에 골라서 봐야 됐고 수학도 확통, 미적, 기하 중에 골라서 봐야 됐고 사탐, 과탐도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 중에 골라서 응시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다 공통이 된 거죠. 국어도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전부 다 공통으로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변화는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탐구의 변별력이 기존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이 통사 통과로 개편이 되었는데 특히 지금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있었던 물화생지 1, 2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통합과학에 간접적으로 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물화생지 1, 2가 다 빠졌단 말이죠. 사탐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그러면 통사 통과의 변별력이 기존 수능에 비해서는 떨어질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남은 게 국어, 수학인데 아무래도 둘 중에서는 수학을 통해 변별을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이 통합과학을 어렵게 내면 탐구 변별력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통합과학을 이제는 인문 자연 학생들이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도 흡수가 되면서 기존 과탐보다는 등급 따기가 쉬울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현 수능 체제에서의 과탐만큼의 변별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시에서는 현재 서울대처럼 교과를 보는 경향성이 확대되거나 강화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확대된다는 건 교과를 보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강화된다는 건 수능 이외의 생활기록부나 내신의 변별력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해봤자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 정도로 교과 평가의 영향력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지금 발표된 바에 따라 수능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대학에서 교과 평가를 늘려서라도 변별력을 갖추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학교 레벨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그냥 수능 성적 위주로 뽑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전형을 다양화하고 싶어 하겠죠. 교과 평가를 하든 생활기록부 정성 평가를 하든, 심한 경우에는 본고사를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시에서 변별력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공과대학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그래도 미적 기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절대평가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심화수학의 영향력은 상위권 대학에서 조금 강조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응시 인원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고 등급별 감점 정도도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영향력은 추후 확정된 개편안과 대학별 모집 요강을 검토해봐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시 정시를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싱숭생숭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발표된 시안과 그로 인해 생길 것 같은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발표되는 바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 저와 같이 입시 변화에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